자, 우선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저는 김문수 캠프와는 일절 연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문재인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은 망하기 직전까지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겨우겨우 붙들고 있던 나라의 재정 상태와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과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공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수든 진보든 여야 상관없이 국민적 공감대,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데 99% 이상을 상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공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입니다. 이번에 이제 5대 흉악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인데, 만약에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의 경우 현행의 형량은 최대 2배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연령대와 정치 성향과 성별과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홍준표 할아버지의 공약 중에 이 사형수들 다 사형시켜버리겠다, 6개월 안에 사형 집행하겠다, 이 공약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환호를 받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뉴스만 틀면은 흉악범죄가 매일매일 보도가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살인, 강도, 폭행,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뉴스만 틀면은 매일같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죠. 이러한 상황인데 법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잘난 국회의원 나리들, 정치권에 계신 등 따숩고 배부른 권력욕에 쩌든 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는 현재 법이 너무 약하다라는 의식이 지배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 이거는 진짜 대중적으로 공감도가 매우 높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진짜 야같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요. 23년 검거된 형사 미성년자가 거의 2만 명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거의 20%가 증가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이 공약에 찬성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실제로 보시면은 촉법소년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난 어차피 교도소 안 가, 해볼 테면 해보시든지, 노인 목 조르고 친구 살해해도 나 14세 생일 안 지났는데? 이런 범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년마다. 이거를 때려잡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나이스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유튜버 이전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공약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반대쪽의 공약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와 데이터와 논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걸었습니다. 14세, 13세 이 촉법소년들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은 이러한 범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또한 뒤에는 이재명의 공약도 살짝 말씀드릴 건데, 일단 김문수 후보의 공약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현재 기업하기가 매우 쓰레기 같을 정도의 정말 시궁창 수준의 나라입니다. 민노총, 한노총 이런 정말 양아치들이 툭하면 파업해가지고 그 좁은 파이 안에서 자기들 이권만 극한으로 챙기겠다고, 나라가 거덜이 나든 망가지든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거기서 내가 파업해가지고 기업 상대로 내가 돈 뜯어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나라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타이틀을 빠른 시일 내에 땅바닥에 갖다 던져버리게 만드는 인간들이 민노총, 한노총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바로 그 뒤에 그들을 바짝 백업해주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관세 협상 추진, 법인세 상속세 인하, 원자력 확대에 대한 전기료 인하, 이런 것들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사실 너무 이게 상식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만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타이틀을 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10대 공약도 발표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클릭을 하는 척 중도 보수다, 개혁 보수다 이런 말을 떠들었던 거와 전혀 다르게 바로 포퓰리즘이 포함된 공약들이 수두룩 빽빽히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지역화폐, 노란봉투법, 이거 사실 다 이재명이 이미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다가 쫄딱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심각한 고령화 사회죠. 이러한 사회에서 포퓰리즘을 해봤자 승수효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노인분들은 돈을 뿌리고 지원금을 받으면은 그걸 소비로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 쓰고 모아두고 소비를 오히려 위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포퓰리즘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냥 베네수엘라로 직행하는 것이죠. 정부 이전 지출의 재정 승수는 0.2에 불과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100억 원을 풀어봐야 실질적인 GDP 증가는 2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람들 소비 촉진 안 하거든. 돈 그렇게 많이 뿌려봐야 이 고령화 시대에서 어차피 사람들 돈 안 씁니다. 이게 이미 한국은행에서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걸 부정하면 뭐 어쩌자는 건지 너무너무 힘들다. 자, 그리고 그놈의 또 노란 봉투법도 나왔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이게 이재명이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냥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그냥 우리 놀고 먹으면서 파업하겠다. 기업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먹고 나라 그냥 망가뜨리겠다. 그냥 우리 후진국 가자. 기업이 먹여 살려가지고 선진국 타이틀 달고 있는 대한민국 아유 내 알 바 없고 그냥 나는 뭐 여기서 기업 협박해가지고 좀 노조 위원장 좀 달고 뽀찌 좀 뜯어먹고 협상 테이블 앉아가지고 우리 이득만 챙기면 돼. 나라 알 바 없어. 이런 매국노 기회주의자들이 이름만 이쁘게 붙인 게 노란 봉투법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라고 그러면 마치 뭐 되게 어떤 비극적인 사연이 숨어져 있을 것 같은 노란 말하면 노면이 떠오르고 뭐 봉투하면은 이제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만들어낸 법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고 그냥 뭐 기업이 어찌되든 간에 우리는 기업 협박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돈 뜯어먹고 합법적으로 놀고 먹고 우리 이것만 챙기다가 잘 먹고 잘 살다 갈련다 이런 정말 쓰레기 매국노들이 밀고 있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툭하면 파업하는 노조 한국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2배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저성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고질적인 파업 리스크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 민노총, 한노총, 이 양아치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는 노란봉투법 이런 거를 이재명이 대놓고 밀면서 그냥 앞으로는 이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가 있나? 10여 년간의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여 명당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2배입니다. 한국은 38.5일, 거의 40일가량을 일을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일본이 0.2일인데. 이 근로손실 일수라는 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숫자와 파업에 참가한 기간이 길수록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그냥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이 나라 이렇게 기업들이 불안정해가지고 뭐 해먹겠냐. 툭하면 파업하고 툭하면 일 안 한다 그러고 툭하면 노조에서 그냥 칼 들고 협박하듯이 우리 일 안 할 테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라. 이게 뭐 연례 행사 아니 이제는 연례도 아니에요. 이제 몇 달마다 그냥 계속하고 있죠. 밥 먹듯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대통령 공약으로 노란봉투법을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외국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다 문재인 때였죠. 이때 평균으로 442억가량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 말은 즉슨 그만큼 한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보다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 투자액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강성 노조 파업의 폐해고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물가와 민생을 전부 갉아먹는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현재 이재명이죠. 공장 수출국 1위 한국, 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한국에서 미국에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여도는 세계 1위인데 반면에 한국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이 안 돼요. 지금 취업할 데도 없고. 제조기업들은 원가 절감한다고 다 동남아로 옮겨버리지. 이 나라에선 규제만 빡세고 보조금도 없으니까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 기술들 연구하는 기업들 다 그냥 정책 보조금 많은 미국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투자 자금 빠져나가고 국내 일자리 줄어들고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 GDP는 연에 10조가 줄고 일자리는 17만 개가 증발했어요. 뭐 레미콘 업계, 조선 해양업계 이런 것들도 다 진짜 수천억 규모의 피해를 입습니다. 누구 때문에? 민노총 수백 명의 불법 파업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 스타트업 시장도 암울합니다. 스타트업 현황 역시도 심각합니다. 자꾸만 한국을 탈출해가지고 해외로 가려고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는 162만 개입니다. 근데 외국이 국내에서 만든 일자리 27만 개예요.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언제 정치가 바뀔지 몰라. 언제 이 좌익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더욱더 기업의 목을 조르면서 규제를 얼마나 걸지 모르는 그런 정치적 불안정 리스크 플러스 강성 노조 수많은 규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해외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반면에 국내에 뛰어난 인재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조업체 국내외 일자리 현황을 보시면은 한국 기업의 해외 고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은 외국 투자 기업의 국내 고용은 거의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민노총 전체 근로자 1%도 안 되는 100여 명의 불법 파업 요것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여기는 불법 파업으로 8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들 각각 보는 손실만 수천억 대인데 이런 썩어빠진 양아치 노조들과 그 뒤를 봐주는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곧 후진국의 길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뭐 선택지가 없어요. 이번에 뭐 끝나도 괜찮겠지. 문재인 때 뭐 괜찮았잖아. 아니요. 문재인 때는 망하기 직전이었고 이제는 진짜 망하게 생겼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론 국민의힘 현재 정치하는 꼬라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저도 100분 이해하지만은 이재명이 되면은 정치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막 부자가 아니더라도 적당히 이제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질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삶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도 다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그냥 거덜나게 생겼어요. 제발 영리한 선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